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양이 대폭 줄자 전 세계의 자원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는 지금 다양한 루트로 자원을 공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칠광구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무려 1000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러시아보다 천연가스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뭉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본론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늘 천연자원에 대한 부족함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아쉬움도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 모슬포항 서남쪽 마라도에서 149km를 더 내려가면 수면 위로 가끔씩 얼굴을 내미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어도라고 하죠. 1951년엔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새긴 동판을 수중에 설치했으며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대륙붕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략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예측하고 있죠. 이는 산유국 대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의 10배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지금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석유라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도 이제 가능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안 일본이 한국에 꼼수를 부려 족쇄를 걸어버리고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제7광구는 일본과 한국이 2028년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무려 반세기의 세월 동안 한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8년까지만 버티면 본인들이 7광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도 개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또한 원래 1978년 이후에 국제법은 영토의 해안선에서 연결되는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양 영토를 삼는 대륙붕 기준원칙이 적용되었으나 갑자기 대륙붕이 아닌 해안선으로부터 200캐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 마련돼 적용되면서 한일 대륙붕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이면 송두리째 제7광구가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의 발단은 과거의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국 정부는 7광구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이 독차지 못하도록 사활을 걸며 이상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당시 내세운 주장은 7광구가 존재하는 대륙붕은 일본과도 가깝기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7광구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현재 한국이라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겠지만 당시 한국은 탐탁치 않아 하면서도 석유를 탐사할 기술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였기에 일본이 제안한 공동개발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제안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이후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바꾸고 함께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이 7광구를 탐사하고 시추하기 시작했는데요. 시험적으로 7곳만 뚫었는데도 3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 한국도 석유가 나는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잘 진행되고 있던 7광구 개발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입니다. 7광구의 타당성 조사는 물론 석유 탐사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료 검토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더니 실효성이 없다며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 일본이 개발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한국의 7광구에 억지로 들어와 놓고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개발을 중단한 다음 한국에겐 공동개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독자 개발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의도가 있었으며 한국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꼼수에 당한 것이었죠. 일본은 1982년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된 이후 개발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국의 영토로부터 200캐리 이내의 해양 개발만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에 의하면 7광구의 90%가 일본에 속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일본과 더욱 가깝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를 알고 7광구를 혼자 독식하기 위해 2028년까지 버티려고 한 것입니다. 미리 개발하면 한국과 공동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말이죠. 한국은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를 찾아놓고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제7광구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서구권 대상으로 러시아산 제품과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그러자 유럽연합에선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6번째 제재안을 예고했죠.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침략의 대가를 회피하기 위해 원유와 가스를 활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석유가 아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입니다. 석유는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대체할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단기간에 대안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최근 에너지 공급난 우려가 커진 유럽을 돕기 위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5척 규모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제공한다는 것이죠. 통상 LNG 운반선 한 척 분량은 20에서 25만 세제곱미터의 LNG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래전 사들인 천연가스 또한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런 한국의 행보는 현재 가스 대란을 겪고 있는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게 큰 힘이 되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이 자신들의 든든한 동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이상한 자충수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일본이 중국과 칠광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미략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한국과는 공동 개발이라며 시간을 끌어놓고 실상 중국에라도 넘겨서 한국만은 막겠다는 전략이 관측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에 있어서 매우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엄청 경계하고 중국의 확장을 막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석유와 같은 중국의 성장에 관련된 자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중국에게 석유나 천연가스를 넘기려고 한다? 미국의 입장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황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에게 잘 보이는 척을 하면서도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일본의 행태를 미국은 두 눈으로 본 거죠. 결국 이 때문에 미국은 한일 간 제7광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편을 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구권에 막대한 양의 가스를 지원하기로 한 한국의 행동이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스스로 주변국들을 돕고 모범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강대국들이 알아서 달려오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할 정도로 한미 간 우방 관계가 미일 간 우방 관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광구 개발에 있어서도 일본이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 7광구를 함께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이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한미 간 천연가스 공동 개발이 이뤄지면 좋겠죠. 더 나아가 미국과의 공조로 일본과 중국 모두 이곳에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확실하게 우리 영해로 못 박아도 우리 어민들이 자유롭게 제7광구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 영해로 거듭날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